네, 안녕하세요. 이대훈입니다.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제가 태권도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는 저랑 같이 운동했던 선수, 친구, 후배, 선배들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연락이 막 오면서 너무 유익했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저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재밌게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채널에 와서 약 목에 걸렸어. 우리 채널에 와서 너가 궁금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고, 오늘 그 친구를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태권도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들어오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대훈이랑 같이 이제 대학교에서 운동을 했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상무에서 운동하고, 수원시청에서 운동선수 생활 마무리하고, 선수 생활 마무리하고 나서는 품새가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품새도 배우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태권도 봉사도 하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한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했던 활동들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홍보할 거야, 할 거야? 하면 어떻게 하는데? 이름 알려줘요. 채널 이름 알려줘야지. 네, 채널 이름은 조사범입니다. 네. 조사범입니다. 네, 조사범이고, 거기서 이제 대학교 때 대훈이랑 시합 때 만나서 했던 겨루기 영상도 조금. 거의 컨텐츠가 태권도 그거랑 위주지? 네, 아무튼 조사범이라고 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는 친구고, 또 태권도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 같아요. 초청을 하는 과정에서 뭘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게스트들이 하고 싶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친구가 또 질문을 또 몇 가지 준비해왔다고 해가지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는데 저는 이제 태권도 겨루기 영상, 기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궁금해할 줄 알고 저만의 노하우를 좀 막 풀어주고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여서 태권도 외적으로도 많이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한번 영상 하나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존댓말해 아니 반말해? 반말해. 반말. 요새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고 IOC 도전도 이제 끝나서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하루 일과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요새? 사실 제가 이제 네. 8월 정도까지 진짜 너무 바빴었어요. 잠을 많이 못 잘 정도로 너무 바빴었는데, 바쁜 게 좀 끝나면서 지금 현재는 조금 여유도 있고 애들 지도하면서 또 제가 발을 다쳐가지고 조금 집에서 쉬면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요양하고 있을 때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겠네요, 지금? 네, 혼자만의 시간 많이 갖고 있죠. 뭘 주로 활동하고? 지금 요즘 최근에는 굉장히 또 새로운 걸 또 배웠어요. 그 애들 지도하면서 로토체스라고 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롤은 이제 5대5로 대결을 하는데 하나를 컨트롤하는 거고, 로토체스는 이 한 팀을 운영하면서 전술 전략을 짜는 게임인데, 그 게임을 애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재미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안 가서 그런 부분을 좀 하면서 보내고 있고, 또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보내고 있죠. 그 다음 또 뭐 네가 준비해온 거나 좀 해봐. 나는 이제 운동할 때도 좀 궁금했던 거거든. 끈기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막 쉬고 싶어도 상황에서도 너는 안 쉬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부분까지 막 하고 그랬잖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태권도계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클 수 있었고, 나는 너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영향을 준 거나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들을 얻는 이제 수단이 있었을 것 같아. 뭐 그런 게 있는. 끈기 있게 운동을 하는 거랑 살아가는 지혜랑은 다른 거지. 같다고 안 보는 거지 나는. 그냥 끈기 있게 하는 거에 있어서 생긴 거는, 내가 초등학교 때 진짜 막 열감기가 막 몸이 아플 정도의 감기가 걸렸었어. 그래서 사모님한테 쉰다 그랬어. 근데 진짜 많이 혼났어. 그리고 그냥 운동을 했어. 근데 땀 흘리고 나니까 나았어. 괜찮아졌어. 진짜로. 그래서 그때 이제 감기는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이 정도는 이겨내면 이기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때부터 이제 뭐 감기가 오든 뭐가 오든 그냥 이거 그냥 운동하면 운동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아서
그 이후부터 이제 그냥 운동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운동이 너무 하고 싶어서 축구를 차게 해달라고 했나? 쉰다 그랬나? 근데 그냥 짤당했어. 그러니까 혼났어. 못하게 한 거네. 혼났어 또.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서 그때부터는 이제 안 된다는 거를 알았으니까는 시도조차도 안 했지. 그리고 나는 그게 엄청나게 큰 용기를 내서 사무실 문 두드리고 들어간 거였어. 진짜 큰 용기를 내서. 근데 바로 거절당하고 혼나기까지 하니까는 진짜 내가 용기 내서 했던 건데 너무 상처였던 거지. 그래서 차라리 아파도 그냥 하자. 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냥 운동을 하다 보니까 끈기 있게 하는 게 생겼고, 그리고 운동이 힘들 때 하나 더 하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는 남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하니까 남들이 보기에 야, 쟤 진짜 끈기 있다, 진짜 독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지금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하면은 끈기 있고 독한 모습이 아예 없을 거야. 왜냐면 나도 한 칸 한 칸씩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한 칸 한 칸씩 계단을 올라가서 엄청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던 거야. 63빌딩으로 치면은 나는 거의 한 60층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남들은 거의 30층에 있었던 거야. 나는 한 칸 한 칸씩 매일매일 올라갔던 거고. 근데 남들은 운동이 40층 정도까지 하면은 남들은 30층에서 겨우겨우 버텨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막 점프해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가 포기를 하는 거고. 나는 60층까지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진짜 독하고 끈기 있다 라고 보여진 거지. 근데 내 딴엔 그냥 내 최선을 다해서 61층을 올라가려고 했던 거지. 근데 나도 운동 끝나고서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온 거야. 지금 한 15층까지. 한 칸 한 칸 올라가다 보니까 뭐 체력도 좋아진 거고. 한 칸 한 칸씩 올라가니까는 60층까지 올라갈 수 있던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31층에서 2층 올라갔다가 다시 쉬어서 28층 내려갔다가 또 31층 올라갔다가 또 29층 내려갔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주변을 맴도는 거지. 그러면은 매일매일 하는 그 작은 그런 습관이나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10년이 된 거야. 그렇게 12년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그 일에 경험을 했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신념 같은 거를 비례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라고 선택하면서 지금도 지혜를 쌓아가는 단계이고. 너는 지혜를 어디서 얻는데? 나는 사실 독서하면서 많이 책 읽으면서? 책 읽으면서 많이 하지. 나도 너가 이제 다른 분야의 사람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책에서도 많은 다양한 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경험하고 이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메시지만 그냥 받는 거구나. 그치. 야, 그러면 그러면 너 품새 했잖아. 품새 선수랑 태권도 겨루기 선수랑 무슨 차이가 있냐?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똑같은 품새만 하면 되는 거잖아. 누구의 그거 없이.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우리도 상대랑 겨루기 때문에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어. 너무 좋은 점은 어느 정도만 해놓으면은 다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적을 계속 낼 수 있는 거지. 육상이나 기록 경기 같은 것도 그렇고 품새도 그런 거야. 아무 방해 요소 없이 자기가 잘만 하면은 그냥 정상을 지켜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거지. 정상에서 자기만 잘하면 그건 너무 좋아. 근데 반대로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까지 못 가. 그러면은 또 그건 또 안 좋지, 맞지? 그치. 근데 태권도는 너무 열심히 했는데 상대가 너무 겨루기? 이게 겨루기는 잘 안 맞아가지고 지면은 그게 너무 힘든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할 거 다 하고 막 놀 거 다 놀고 이랬는데 상대가 긴장을 많이 했다거나 뭐 무슨 다른 요소에 의해서 내가 이길 수도 있어서 그건 또 좀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네가 딱 두 개 다 해봤으니까. 근데 선수들이 해왔던 과정들을 내가 다 겪지 못했지. 그 사람들이 발 담갔잖아 일단. 그러니까 배운 거지. 배우고 한번 시합도 나가고 이랬으니까. 시합에 도전해본 거지. 메달도 따고 막 이랬으니까. 메달은 어떻게 운 좋게 이겨서 3등 한 거고, 근데 작년에 10개를 시합을 나갔는데 9개를 첫판해줬어. 그만큼 쉽지가 않아. 이런 점은 있지. 내가 겨루기를 했으니까 이제 발차기를 찰 때 어떻게 차야지 효율적으로 차서 힘 빼고 차고 이런 거는 중고등학생들 지금 배우는 친구들보다는 빨리 터득해. 근데 확실히 그 친구들보다 이제 손동작을 하고 어떻게 힘을 써야 되고 어디에 힘을 쓰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상태니까
그런 점이 되게 힘든 거야. 고3 이제 고등학교 실기 준비하는 학생들이랑 같이 운동을 해봤잖아. 그리고 나는 겨루기로 엘리트 운동도 다 해봤고, 겨루기랑은 또 다르게 우리가 웨이트 서킷 할 때 막 그런 힘듦 있지. 막 이 품제도 힘들 때 막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또 쥐어 짜가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어느 정도의 클래스의 수준에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막 화이팅 막 이런 것처럼 품에서 막 화이팅 이러진 않아도 그렇게 해 막 이렇게 빡! 그러니까 품제는 힘을 정확하게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호흡 빡 참고 이렇게 하는 선수들은 끝나면은 이렇게 해. 근데 나처럼 우리처럼 안 배웠던 사람들이 이거 뭐 하면 되지? 힘 빼고 어떻게 뭐 하는지도 모르면 그냥 끝나고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진짜 하나하나 진짜 힘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진짜 단거리 뛰는 것처럼 푼세 선수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진짜 웨이트 서킷 하는 것처럼 온몸에 진짜 힘들고 그런 걸 느끼는 거지. 뭔가 겨루기는 무슨 뭐 3000m 막 이렇게 뛰는 느낌이면은 품새는 뭐 한 400m 이렇게 뛰는 느낌? 단거리로 빡 뛰고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 딱 뛰고 좀 쉬었다가 바로 딱 쉬었다가 또 바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 같이 해보았는데 나도 계속 허리 숙이고 있어.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했는데도 지금은 나는 못 따라하고. 쉬운 게 없어. 쉬운 게 없어. 근데 그런 장점은 있었지. 시합 나갔을 때 나는 많은 시합을 뛰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긴장 푸는 방법이라던가 나한테는 이게 하나의 도전이니까 너무 시합장 분위기나 또 한번 시합을 뛸 수 있는 게 나한테 너무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저도 좋은데 졌지만 두세 게임 더 뛰고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지. 품새가 또 뭐야 아직 전국체전에 안 들어가 있잖아, 맞지? 이번 연도까지 시범 종목이라고 하더라고. 품새도 전국체전에 딱 정식 종목이 되면은 실업팀도 생길 텐데. 그치. 그러면 이제 실업팀 활성화가 더 잘 되겠지. 품새 선수들 이제 후배들도 이제 좋은 또 환경이. 그치, 뭐 아시안 게임이야 뭐 들어갔으니까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발전을 해야 돼 태권도가.